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답답한 한 주죠. 방금, 그러니까 수요일 지금, 9시, 저녁 9시쯤 되는데, 그죠? 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사수하겠다. 정부에서 또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정치, 그죠? 정치, 정책. 글쎄요. 이 부분 참, 이러면 또 이 정치 이야기로 그죠? 흘러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주식쟁이는 주식으로 뭔가를 세상을 봐야지. 주식과 정치를, 그죠? 착각하고 혼동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이 더 고난의 길로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요, 지금, 그죠? 이 지수가 겨우 버티기는 버텨요. 오늘도, 그죠? 한 60, 70 막 빠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차라리 지금 빠지는 게 낫다고.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이거는요, 그냥 더 힘들어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그죠? 오늘 기관이 잘 사지도 않는 기관이 오늘 한 5천억 정도 샀죠. 왜 샀겠어요?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거나 우리나라, 그죠? 기관들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공모주 도박판,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요, 왜 돈을 잃는지, 왜 자꾸, 뭔가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진실과 주식판에서 벌어지는 세상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주식은 막 올라가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많은 대부분이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죠? 진실한 거리가 먼데 주식은 막 오늘, 그죠? 또 발칵 뒤집어지죠. 원전 사태. 그 원전 어때요? 그죠? 근데 그 정권방송에 있는 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 잡아야 된다. 그죠? 이럴 때 잡아야 된다. 오히려 더 기회다. 저가면서 찬스다. 그죠? 대체 뭐가? 그래서, 원전이란 것도, 요거는 또, 그죠? 또 정치하고 연루되니까, 각자 그냥 기사, 그죠?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에 그래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그죠? 이 주식판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별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때요? 어쨌거나 지수가 3천 위에서 놀고 있죠. 오늘도, 그죠? 한 60, 70 빠지다가 제가 그랬죠. 3천 무너져야 된다고. 차라리 3천 무너지고 죽겠다고 난리. 그래야 정치판이 겁을 낸다. 아니면 무시한다. 쌩 깐다. 봐,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주식은요.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그 시가총액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그죠? 한 1000개가 떨어져도 삼성전자 하나 급등해버리면 지수는 플러스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외인의 기관들, 삼성전자 막 죽으라고 샀죠. 왕창 사가지고, 그죠? 근래 들어서 보기 드물게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집중 매수. 누가 시켰나? 왜 그래 죽으라고 샀을까? 뭐 좋은 게 있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반도체 품목 관세 대기하고 있고, 그래 짜잘이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한대 사코 막 그런 시국에 뭐하러 죽으라고 팔다가 오늘 왜 그래 삼성전자 마셨을까요? 뭐 어쨌든 덕분에 지수는 반등했죠. 한 70, 80 확 차라리 100 이상 빠지고 3천 무너져라 했더만 마이너스 한 20일 쭉 땡겨놔 버렸어요. 이러면요 더 말라 죽어요. 지수 반등 나왔다고 뭐 지지선 어쩌고 저쩌고 아직까지 뭐 어쩌고 추세가 살아있고 그건 다 멍멍이 소리죠. 그죠? 지금은 답 없어요. 정부가 주식판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때려 죽이고 있어요. 근데 뭘 근거로? 지금요,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반기 실적, 그죠? 전반기 실적, 뭐 전년 대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멍멍이죠. 하이닉스 딱 빼버리면, 그죠? 하이닉스 딱 빼버리면 완전히 다 달라지죠. 반평균을 내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톡 와가 걔가 전과목 만점 받았어. 근데 걔만 들려면 꼴찌 반이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답답한, 그죠? 답답한 어떤 시국. 기재부 장관께서, 그죠? 이소영 의원 질문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PBR 얼만 줄 아냐? 한 10? 와, 씨. 우리 PBR 10이면, 그죠? 지금 한 3만 포인트 돼야 되나?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이 나라, 그죠? 뭐, 또 구체적으로, 그죠? 이야기하고 하면 또 이거 뭐, 어떤 뭔가 또, 처벌, 명예훼손, 이래 될까봐 뭐라.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PBR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대주주 요건도 한 10억. PBR이 10이라서 대주주 요건도 10억 했나? 어쨌든, 그죠?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죽어 봐야 지옥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은요, 대주주 요건이 50억 될 것 같아요. 될 거는 같은데 쉽게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곡소리 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지수 3천, 코스피 3천 무너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외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기관들은 존재감 없다 그랬죠. 걔네들은 공모주 도박판 외에는 안 해요. 지금 공모주 손보고 있죠.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손대요. 이제는 주식을 배분할 때, 그러니까, 그죠? 이 어떤 락업, 장기간, 홀딩, 내가 6개월 보관하겠다, 뭐 3개월 이상 보유하겠다, 이래 어떤 스스로가 이래 장투에 대한 약속을 한 그쪽으로 물량 배분을 많이 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기가 차죠. 말도 안 되죠. 주식 좋다고, 이 주식 좋은 회사라고 밴드 상단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해놨고, 그래 좋은 회사 왜 장투를 안 해? 왜 공모주 첫날 무조건 다 팔아치워야 돼? 공모주 등록하고 첫날 못 팔아치우게 법으로 지정한다, 제도 손본다 하니까 막 들고 일라고 난리 났어. 이제 IPO 시장 끝났네, 어쩌네. 와, 이런 것들 보면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이고,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무시해, 무지. 얼마나 개인들을 얕잡아 보고, 무지하게 보고, 수준 이하로 봤으면 대놓고 저런 행동을 할까?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와, 이거는, 예전에는요, 이 기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낭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 이럴 때는요, 기간 하면 외인들,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교란시키면 거기에서 지키는 어떤 국군 같은 이미지가 기간이었어요. 애널리스트 하면 어떤 지성인의 결정체, 주식판에 어찌 보면
가장 지성인 이런 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저만 그럴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기간하면 양아치, 그죠? 멍멍이 딱 한 요 정도 개념. 그거 말고 뭐? 딱 그 정도예요. 연기금, 그죠? 우리나라 주식 계속 비중 줄인다 그랬어요. 본인들도 줄인다 하고 계속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를만 하면 쳐발라보고, 오를만 하면 쳐발라보고, 열심히 쳐바르고, 그죠? 계속 반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또 수수료 곱하기 한 10배 이상 되는 외국, 그죠? 미국 주식 해라 하고 죽으라고 광고 때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나마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권,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 공약을 믿고, 그죠? 돈이 좀 유입이 되고 지수 3000을 돌파하고 하니까 본연의 어떤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죠? 또 반대되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답 없어요. 또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몰라요. 뭐 PBR 10이라고 하는 분께서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정책을 펼치고 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면요, 과거를 답습해보면 스토리는 뻔해요. 뭐냐면 주식시장 망가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3천 무너지고 신용, 미수, 반대매매 박박 터지고 지금 개인들 신용 22조 정도 되죠. 이것도 박살나는 거예요. 외인들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완전 에이탱기야. 너무너무 좋아. 일단은요, 대한민국 시장에는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땅 짓고 햄직이야. 공매도 치고 선물 옵션 갖고 놀고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놀고 마음껏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국장. 이런 외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요, 개인들 신용 20조 넘어가면 그거 털어먹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죠. 왜? 조금만 툭툭툭 건드리 보면 폭폭폭 폭락하니까 신용 반대 매매 노다지. 그러니까 지금 또 판이 쫙 벌어져서 너무너무 좋아. 공매도 죽으라고 치놨고 선물 옵션 포지션 딱 구축해놨는데 정부에서 또 도와주네. 대주주 요건 10억이라고. 그러면요,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거야.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신용 털어먹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락 배팅을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외인들 포지션이 변할 때까지 개인 신용 반대 매매 탈탈탈 털어먹고 완전히 박살내고 코스피 박살내고, 그러고 나서 정부가 와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안 되겠다, 내년에 선거 말아먹겠다, 야 다시 원복시켜. 그러면 외인들은 뭔지 알죠? 와우, 다시 원복시킨대. 10억에서 50억을 다시 한대. 그러면 포지션 정리하고 상승 배팅으로 포지션 전환 다 또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지금 그죠? 계속 주식 사지 말아죠. 개인들은요, 시의 큰 흐름을 몰라요. 태생이 개미들은 주식판의 개미는 조물주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너희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주식 사. 그것도 부족해서 신용 미수 풀로 때려놨죠. 그래서 인생 뭐 있나? 그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맨날 꼬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개인들이, 그죠? 각성을 해서 돈을 버는 개인들이 있어. 그런 개인들은 뭐다? 아, 주식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되는 거였구나. 돈이 있다고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길 자신이 있을 때 주식을 사는 거였구나.
그런 거 각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빠질 확률이 많네? 사봐야 손해보겠네? 그럼 지금 어떻게? 기다리면 되구나. 나는 매수 매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알았어.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들은 현금 잔고가 생기면 무조건 주식을 사라. 아니면 처벌받는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일부 개인들은 돈을 버는 거죠. 작년은 그죠? 작년은 그전 한 3달 정도 주식 안 사고 버텼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너랑 주식 안 해. 너랑 주식 안 해. 많았다 그랬죠? 지금 어때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100%란 건 없다 그랬죠? 그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부총리가 50억 할지 10억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100% 현금, 100% 주식 이런 건 없다 그랬죠. 일정 부분은 주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현금 비중만 이만큼 늘려두고 줄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대응이란 거예요. 대응.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악재가 나왔어요. 왜? 그래도 설마 했는데 10억 강행하겠대. 그럼 어떡해요? 그럼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죽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죽는 거는 뭐다? 신용미수 개인들만 죽는 거예요. 신용미수 친 개미들이 죽는 거지. 그거를 역이용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했잖아요. 무서울 거 없다. 단지 조금 재미가 없고 지겹게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잭슨 홀 미팅, 그죠? 미국 연준도 지금 2패로 갈라져 있어요. 트럼프한테 줄을 서서 파월 잘리면 내가, 그죠? 파월 자리 갈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트럼프한테 줄을 대는 연준 인사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연준인데, 연준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어쨌든 잭슨 홀 미팅, 그죠? 미국 제일 끄트머리 변두리, 그 3만딩 해발 한 2천 정도 되는 3만딩이 그 가서 이제 연준이 회의를 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죠.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죠? 무엇이 우선인가? 물가? 아니면 고용? 고용도, 그죠? 고용이 침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거 조작질이죠. 조작질. 왜? 불법 체류자니 뭐니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민 정책 어쩌고 다 쫓아냈잖아요. 트럼프가. 그죠? 외국인 노동자 뭐고 다 쫓아내놓고 뭐 고용이 침체니 고용이 어쩌고 저쩌고 조작질이죠. 뻔히 보이는데 연준에서 연준 인사들이 그래요. 뭐 미셸 보만 이런 사람도 그러죠. 그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아. 물가가 떨어진다고 말 안 해. 어느 정도 오를 거는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 문제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돼. 트럼프가 그렇게 말해라고 시켰어요. 그래야 파월 잘리면 나한테 그 자리를 준대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주장은 그렇게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용이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그죠? 관세 때문에 뻔히 보여. 우리가요, 주식을 하다 보면, 최근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냥 영혼 없는 멘트. 그냥 외우고만 있어. 근데 이해를 못 해. CPI, PPI. CPI는 소비자 물가, PPI는 생산자 물가.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그 숫자가 어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막 이야기해. 그게 왜 안 좋아? 그죠? CPI는
PPI는 조작 가능하다 그랬죠. PPI는 뭐죠?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이번에 0.9 급등을 했죠. 그 말은 내가 현대자동차야. 근데 관세 때문에 내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익을 줄이고 손해보면서 그냥 그 가격에 계속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트럼프가 뺏어간 만큼 내가 자동차 가격을 올려서 파는 방법이 있겠죠. 두 중에 하나예요.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지속해서 계속 손해를 보지는 않겠죠. 결국 언젠가는 소비자한테 그 가격을 증가시키겠죠. 그때부터 물가가 폭등하겠죠. CPI가,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죠? 이번에 PPI가 급등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달은 CPI가,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하는 수순으로 가겠죠. 당연히. 아니면, 그죠? 또 누군가가 조작질을 하든지, 어쩌든지, 뭔가 변수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큰 줄기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래, 잭슨 홀 미팅. 제가 파월이라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어쨌어요? 9월달 금리 인하 100%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가가 막 반영이 돼 있어. 9월달 금리 인하 100%야. 심지어는 B급 간대. 야야야, 금리 인하가 가는 게 아니고 흔들고 간대. 흔들고 더블로 간대. 소문이 자자해. B급. 그래서 주식도 막 반응을 해. 과연 그럴까요? 제가 파월이라면 저는 그죠? 현존 대통령하고 싸워 이길 방법은 없어. 그렇다고, 그죠? 그 모든 오명을 내가 덮어 씌고 간다? 지금 이상에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물가가 요동을 칠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데, 역사의 가장 멍청한, 그죠? 연준 의장이었다고 이름을 남겨?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파월이라면 아무 말 안 하겠어. 그냥 침묵 짓고요. 침묵은, 그죠? 검이다.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검이다. 아무 말 안 하면 되죠. 금리에 대해서 거론 안 하면 되죠. 맨날 파월이 잘 하는, 그죠? 표현 있죠? 물가 지표, 데이터를 보고 말하자. 다음 달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딱 그래 놓으면 끝나는 거죠.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B급까지 기대하면서 막 부풀어 있는데 다음 달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래 해버리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그죠?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잭슨 홀 미팅도 안 좋아. 미국 시장도 안 좋아. 우리 시장도 안 좋아. 정부에서 뿅망치로 주식 폭락해라고 쭉 패고 있어. 그럼 매수를 해요,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현금 넣고 있으면 되죠. 폭락하면 사면 돼요. 주식이란 건 뭐죠? 주식 안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거. 가장 나쁜, 그죠? 케이스는 비싸다는 거. 원전 2배, 3배 기대감으로 엄청 떼어놨는데 그거 다 뻥이야, 구라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면 한쪽에 그러겠죠. 구라다 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테마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그죠? 소위 세력들이 원전에, 조방원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게 구라라고 뻥 기사가 터져버렸어. 그 얘네들은 다 탈출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기사를 또 계속 만들어가 찌라시를 만들어 흘려보내. 해외 수출은 못해도 어차피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원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출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원전은 가. 우기면 돼. 그러면 진짠가? 한번 사볼까? 그게 또 개인이죠.
어쨌거나요, 돈 못 버는 것은 손대면 안 돼요. 그죠? 국내 시장에서, 그죠? 인공지능 아니면 뭐 로봇 똑바로 된 회사 없다. 그죠? 계속 그래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조건 뭐 어떤 테마든 뭐 아무리 뭐를 해도 돈 못 벌면 그거는 사면 안 된다. 개인들이 주식을 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주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방향을 뭐 이래 물어보고 하면, 그냥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기 싫으면 배당 주는 회사만 사도 안 망한다. 그래 이야기예요. 배당도 주지 않는 회사 죽으라고 그걸 뭐하러 사는지. 그죠? 어쨌거나 그죠? 답답한 지금 현실. 지금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그죠?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 사람들, 여기에서 항상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정치든 정책이든 뭐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이 정부에서 가장 빛날 사람, 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찾고자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어찌 뭐 지금 볼 때마다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와, 그죠? 한숨. 근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어쨌든 그죠? 현실은 이렇다. 근데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대응의 영역, 대응의 영역. 어쨌든 50억에서 10억으로 밀어붙인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잭슨홀 미팅 결과 보고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대응의 영역이랬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또 뭔가 정책을 바꿔놨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정부에서 야 아니야 50억 다시 원복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고 정치판이고 정책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할 때 개인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그래요. 무슨 놈은 맨날 절대 안 판대. 장투한대. 끝까지 들고 간대. 물리면. 그죠? 조금만 뭐 분위기 타고 뭐 하면 나는 끝까지 간다. 지금 10,000원인데 100,000원 갈 때까지, 200,000원 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근데 그 결심이 반나절도 못 가는 게 주식판이죠. 그래서 그냥 보고, 그죠? 흐름이 바뀌면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죠? 큰 줄기는, 좀 좋은 게 없다. 나쁘다.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다시 연장되는 거예요. 만일 대주주가, 그죠? 10억으로 끝까지 고수한다. 밀어붙인다. 그게 계속 지속된다. 하면, 고난은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골이 깊으면, 그죠? 그 이후에, 뭐, 우리, 그죠? 뭐 어떤 기회, 반등, 이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뭐,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판은 절대 안 죽어요. 죽는 거는 뭐다? 언제나 무지한 신용, 미수, 개미들이 죽는 거예요. 급반등은요, 그런 개미들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서 거짓말같이 또 급반등하는 거예요. 2,400에서 3,000, 200, 300 수시간에 가잖아요. 그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지주회사, 금융주들, 그죠? 자사주 만회사들 엄청나게 뛰었죠. 정책 싹 바뀌니까 그거 다 내란자 뿐이죠. 또 어디에서 뭘로 작업을 해가지고 뭘 할지 몰라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거 다 돈이 필요해요, 돈. 그 돈 어디서 나오죠? 어딘가는 나오겠죠. 그 표, 그죠? 그 표 상당수가 주식판에 있어요. 1,400만 표. 그거 포기하고 갈까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대응을 하면 되지, 절대 뭔가를, 그냥, 어떤 극단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긋해지면 돼요. 그 느긋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다?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현금이 어떤 때는 나의 생명줄이 된다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 비중 엄청 높여놨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지금은 느긋해요. 만 원짜리 주식 1,000원까지 떨어지면 돈 버는 거예요. 만 원 하는 주식이 1,000원 떨어졌어.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면 100% 오는 거예요. 폭락을 했을 때 실제 떼돈 버는 거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장이 지금부터 3,200, 3,400, 3,400, 3,500 계속 꾸준히 오른다. 실제 돈 못 벌어요. 찌끄러기. 그죠? 100원 벌고 90원 잃고 그런 지루한 게임이 연속이죠. 진짜 뭔가 막 어떤 급반전, 큰 돈, 확 그런 것들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지주회사, 그죠? 이런 것들 대응 잘하니까, 와, 수익이, 그죠? 엄청나죠? 4, 50% 오르는 건 그냥 금방 가버리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단,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 현재까지 잘하고 있어요. 왜? 찝찝하니까 주식 안 샀죠. 안 사는 건 내 맘이야. 내 권리야. 그래서 안 샀죠. 하루하루가 지겨워도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허벅지 발로 꾹 찔러가면서 기다리니까 결국은 돌아온 거는 뭐다? 대주주 요건 10억 끝까지 강행할 거야. 날벼락. 원정은 굴한데 날벼락. 빠방 빠방 빠방. 그러면 절망? 아니죠. 희망이죠. 왜? 우리 현금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는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그렇지만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영웅이란 것은 평화시대에는 없어요.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겠죠. 그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대폭락을 했을 때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여건은 안 좋아요. 그죠? 폭락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 개인들 신용이 22조야. 어떤 식으로는 털리겠죠. 그 모든 것들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아서 아우르면 내한테는 큰 찬스가 된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심해서 조금 사봤는데요. 이래서 사봤는데 저래서 사봤는데 그거 다 손실이죠. 죽는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도 몰라요. 왜? 외인들 포지션도 봐야 되고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주식 안 사고 잘 버텼죠. 더 버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부터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식 사러 가봅시다 할 때 갈 준비만 하면 돼요. 앞전에 지주회사들 한번 사보자. 지주회사들 조짐이 이상하다. 전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 사보자. 근데 손이 안 가죠, 솔직히. 못 샀다는 사람도 많았죠. 평생 이런 주식은 사본 적도 없고 내가 롯데지주라는 회사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걸 사라고? 또 뉴스를 보니까 막 전부 망하네 어쩌네, 롯데그룹이 이상하네 어쩌네, 안 좋은 소리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그죠? 근데 여러 지주회사들, 그죠? LG, GS 막 이런 거 막 붙잡을 수 오르죠? 주식은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이란 것은 유행이고 테마고 그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무슨 주식을 살지 나도 몰라요. 왜? 시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새로운 조짐이 보이는지,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주식이고. 예, 어떤 경우도 절망도 필요 없어요. 주식쟁이는 냉정하게, 그죠? 차분하게 지켜봐야 돼요. 뭘? 돈 벌 기회를. 민주당이 정책이, 대주주 요건이, 잭슨홀 미팅이 여러 가지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은 그진 한 99%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주식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회가 왔으니까. 그죠? 공포 뒤에 희망이 질 쪼개면서 따라오는 거. 그게 주식판이다. 예, 어쨌건, 고난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주식을 선택을 했으니까 절망 뒤에 쫓아오는 희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